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써보세요. 내 폰!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원? 진작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붙이셨어야죠.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PC나 모바일 공식 판매처 어쩜닷컴 UZZUM.com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쩜닷컴에서 구매하실 때 메모란에 국민TV를 써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황준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 이런 제안을 했군요.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예, 어제 저녁 8시가 돼갈 무렵에 북한이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이라는 것을 북한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했는데요. 오는 30일 설 명절을 계기로 해서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군사적 적대 행위도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서해 5개 섬 10점 지역을 포함해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요. 자기들의 제안을 남쪽이 받아들이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하라는 요구는 하루 전에도 나왔었죠?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그저께 한미훈련을 중단하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국방위 제안도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쪽의 훈련 중단을 제안하되 어제는 남쪽이 안 하면 자기들도 안 하겠다라는 유화적인 내용을 상당히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중하게 제안한다라는 표현도 썼고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설득조를 보였고 또 그 실천이 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해석하고 또 반대로 그냥 명분 축적용에 불과하다라는 해석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분 축적이라는 거는 어쨌든 최대한 자기들이 남쪽을 설득하는 식으로 말을 해둬야지 나중에 한미 군사훈련이 있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모든 거는 남쪽 책임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하는 사전포석이라 이런 뜻입니다. 북한이 위장 평화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아주 고전적인 20-30년 전에 나왔던 그런 표현도 보수 언론에 실렸습니다. 네. 해석의 영역으로 보자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이다 아니면 명분 축적용이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을지는 남쪽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북한의 제의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유화적으로 나간다면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고 또 그걸 그냥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면 긴장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쪽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에 상당한 공감이 갑니다. 예. 우리 반응은 뭐였습니까? 국방부가 어제 밤에 대응을 했는데 김민석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서 중단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고 이거는 늘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북한이나 하는 거지 남쪽에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서 북한이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명분 축적용 이쪽 해석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북한의 제안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긴급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어떤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서로 엇갈리게 주고받으면서 2, 3월에 위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군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귀환 정책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새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움직임은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추가로 배치한 건데요.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는 원래 대서양 함대, 대서양 쪽에 있는 이 함대 소속인데 그거를 태평양 쪽에다 옮겨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총 10대인데 그중에서 6척을 아태 지역에 배치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태 지역에 있는 하나가 퇴역을 해서 5척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즉 아태 지역에 6척을 준다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대서양에 있던 거를 태평양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 위에 또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미국 공군도 스텔스 전투기 12대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병력 300명을 일본 오키나와의 카데나 기지에 배치 중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타임스가 그저께 보도했습니다. 4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순환 배치인데 어쨌든 최근에 강화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태 지역의 핵잠수함 상황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의 60% 이상이 이미 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 미국이 말하는 아태 재균형이라는 거는 시소로 보자면 시소가 중국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미국 쪽에다 무거운 걸 더 갖다 놔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동북아의 군사력이라는 시소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재균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 3월에 한반도에 긴장이 생긴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북한의 대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위안부 결의안의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2007년에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네. 미국 하원이 그저께 일본 정부가 2007년 결의안을 지키게 하도록 미 국무부 장관이 독려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법안의 명칭은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 세출법안 이건데요. 그 안에 위안부 결의안에 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문구를 보면은 2007년 7월 30일 하원 위안부 결의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2007년에 통과된 건 결의안, 레졸루션이었는데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 액트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2007년 위안부 결의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그때는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해서 채택이 된 건데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사과할 것,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일본 전후 세대에게 교육할 것,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 이번
그저께 통과된 법안도 역시 혼다 의원이 주도를 했고 일본 정부가 눈치를 못 채도록 비밀리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일단 하원을 통과했고 오늘쯤 상원을 통과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이 상당히 곤혹스럽겠어요? 예, 사실 2007년 위안부 결의안도 아베 때문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때도 아베가 총리를 하던 때였는데 지금 못지않게 이념적이고 또 반역사적인 정책 그런 것들을 펴면서 그때는 미국 뉴욕타임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런 힘을 받아서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베한테 상당한 내상을 줬었고 2개월 뒤에 결국은 아베가 그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 2개월 뒤에 아베가 총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두 번째 총리가 돼서는 지금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뭐 2007년처럼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 당국이 역할을 좀 했습니까? 그거는 드러난 게 없는데요. 별로 역할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요런 분위기에서는 뭔가 역할을 한다면 어떤 미국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했다면 외교부가 뭐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설명을 했었겠죠. 네, 아직은 안 나왔고요. 안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